signing of the manager. Enter your personal information. Problem start the child network engine. For this engine, the name of the person or company that should be personally cautioned is converted into database. The PCN engine calls and analyzes 28 sites in real-time monitoring such as Interpol Wanderer, ILM. Checked on U.S. Department of Justice website. Checked on family website. Search Facebook. Search Instagram. Search Twitter. Search LinkedIn. Analyze donor data. And analyze. Conduct in-depth assessment by compiling the information. Go online. We present the basis for items cross-checked against the subject's information. 예, 반갑습니다. 텐스페이스 대표 고진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보셨던 화면은 RM이라고 저희가 미국 증권사에 공급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AML 쪽 솔루션입니다. 저희 거를 조금 얘기하면 추상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서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서비스 화면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텐스페이스는 SNS 분석 솔루션 아스타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스타 엔진이라는 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각종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엔진을 말합니다. 이 엔진을 가지고 저희는 아스타뱅크, 그러니까 아스타뱅크라는 건 대한신용평가 모듈인데요. 기존의 신용평가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 RM은 자금 세탁 방지 평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직접 대출까지 하는 AI 론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로는 건당 평가 이용료가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신용평가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한 건당 1,000원 정도, 그러니까 1달러 정도의 평가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운영 대행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아이러브스쿨로 개발이사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하고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소셜미디어 쪽에 엔진을 계속 개발을 하다가 핀테크 붐을 타고 저희가 국민카드와 최초로 대한신용평가를 이용해서 새로운 모듈을 개발을 해서 아스타뱅크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셜미디어,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엔진을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신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느냐 마느냐죠. 그걸 가지고 저희는 SGI 신용평가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미국의 SFG 그룹과 계약을 했으며 미국의 나나증권과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싱가포르 템브스 파트너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가트너 쿨벤더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요. 가트너 쿨벤더는 핀테크 부분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뽑아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영국, 이태리, 한국 저희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23개 선정된 기업 중에서 3개 정도가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우수기업으로 2회 연속 특허청에서 선정이 돼서 자금 지원을 받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억 회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1억 회원을 왜 모집해야 되느냐면
저희는 아까 보셨듯이 8만 개 이상의 소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 정도에 가능한데요. 텐스페이스는 이 소셜 데이터를 가공해서 대한신용평가를 비롯해서 각종 매칭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1억 명이 달성된 회원을 가지고 유니콘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데 어떻게 1억을 하느냐 그러면 저희의 다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일단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복잡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위험을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걸로?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을 평가합니다. 대한신용평가 그리고 RM 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럼 너네가 그렇게 분석을 잘하면 실제로 대출을 해줘도 니네가 직접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 엔지니어고요.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주요 파트너사에 대해서 나온 부분인데 저희는 그 한국에서도 그 투자사로서는 좀 유명한 싱가포르의 템버스 파트너스의 계열사 머니월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시아에 대한신용평가 아스터뱅크를 공급하는 것을 최근 계약을 했고요. SFG 나나 USA와 계약을 했는데요. 나나 USA 시카고와 계약을 한 건 나나 USA는 중국 최초의 선물 그 인증 미국 인증 기업입니다. 자, 아스터뱅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스터뱅크라는 거는 저희의 주력 상품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SNS를 가지고 신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마이크로론이죠. 아까 P2P도 그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P2P 쪽 솔루션을 공급한 적이 있는데 마이크론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용평가입니다. 왜 신용평가 기존에 게 힘드냐면은 기존의 신용평가는 간단하게 말하면 전과 기록이죠. 90일 이상 연체하면 돈 안 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심파일러들과 신용평가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후에 신용을 회복한 사람들에 대한 신용을 예측해 주는 데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솔루션으로 소셜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질문들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테스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SCI 평가 정보하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82.1%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기존에 거의 저희가 끝에 가서는 지금 여기 5,458명인데 30만까지 캐피탈 회원들을 가지고요. 이미 가부가 된 그러니까 부실률이 난 기업들 그 기업들이 아니라 개인을 가지고 저희 소셜 데이터만으로 같이 평가를 독립적으로 해보니까 82.1%라는 매칭률이 달성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KB 카드와 얼라이언스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힘드림론이라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구축부터 운영을 직접 했었습니다. 여기 P론 윌이라는 그 대출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7%, 1.8%는 뭐냐면은 다른 신용평가를 쓰지 않고 심파일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낮은 결과치를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치를 바탕으로 해서 싱가포르 머니월드와 계약을 했는데 아까 싱가포르 머니월드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투자사 템브스하고 계약을 한 거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아스터 신용평가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동남아시아에는 신용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도 2002년이나 돼서 그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그 기업이 그러니까 라이센스 기업이 생겼을 정도로 아주 일천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반적인 유동성이 넘치면서 굉장히 큰 필요성을 해서 저희가 1년여간 테스트를 거쳐서 아스터월드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이 아스터월드는 싱가포르에서 템브스의 투자에 의해서 저희는 기술을 담당하고 템브스는 투자와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싱가포르를 한번 보시면
SNS 사용자가 460만에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182만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금융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싱가포르조차도 저희의 신용평가 모듈을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머니월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고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2억 7,210만에 SNS 사용자 1억 6천만에 모바일 뱅킹 앱 사용자가 6,190만 명입니다. 한 2년 전 데이터만 가지고 보더라도 상당히 낙후된 정말 계좌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던 이 지역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자본 유입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3,216만밖에 안 되는데 1,071만 명 정도의 모바일 뱅킹 앱 이용자를 갖고 있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1억 880만 명인데 2,239만 명의 모바일 뱅킹 사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9천만 정도, 한 3억 정도의 SNS 이용자와 약 1억 명 정도의 모바일 뱅킹 앱 이용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트남을 빼고 저희가 왜 이 국가만 얘기를 했냐면 템부스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이 지역에 1억 명 정도의 회원을 유치해서 1,000원,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일으킬 그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그 싱가포르나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핀테크로 진출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실 동남아시아도 그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보면 만만치 않게 경쟁력들이 좋습니다. 그럼 너네들은 무슨 경쟁력으로 그렇게 가냐 그러면 여전히 거기도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신용평가 모듈에 있어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고 그 역내 업체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템부스나 가트너 같은 기업도 저희를 평가한 결과 저희가 우수하다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 현재 서울에서 하는 AI론 한번 그 안드로이드 쪽 마켓에 그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요. 저희는 소셜 미디어로만 대출해 줍니다. 2개월 15일 정도 됐는데요. 회원은 오늘까지 11,800명 정도 유치가 됐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KB학원 프로젝트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평균 44만 5천 원 정도의 대출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실률은 제로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너네들이 대출해서 하냐? 저희가 웰컴업이나 OK 같은 회사를 지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워낙 그 데이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갖고 있고 저희는 이 사업 부분을 그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우에 한 100억 정도의 충분히 대출과 그리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되고요. 저희의 그러나 근본 가치는 근본 밸류는 데이터를 얻는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8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 풍부한 데이터를 얻고 이자까지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일석이조의 회사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의 얘기해서 대부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대부업 부분은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자율은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려가는데 저희는 현재도 19.5%고 곧 내년 한 5월 정도 되면 14.5%, 13% 정도까지 저희의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내린 다음에 카드론 시장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해서 빠른 대출을 해줄 예정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올해 30억 정도의 대출을 하고 그리고 부실률도 1% 정도를 할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고 이미 저희가 한번 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한 3억 정도는 대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RM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는 건데 그 돈 세탁 범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기존의 신용평가하고 똑같듯이 과거 범죄 데이터를 보고요. RM은 과거 범죄 데이터 플러스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보통 계정계와 정보계로 나누는데 정보계라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9개 기관 FBI, CIA, OFAC 등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진석이 범죄자면 공개가 되고요. 그 공개가 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일치하면 저는 거부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거부되지는 않았지만 제 소셜 데이터를 보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거로 평가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급 솔루션, 그러니까 정보계 솔루션과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리고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소셜 데이터 분석까지 제공합니다. 이 AML 쪽 모듈은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저희는 미국 회사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그 금융 쪽 시스템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좀 속도가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대로 저희 시카고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액을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트레지 파이낸셜 그룹은 시카고에서 중견 정도 되는 증권사이고요. 그리고 나나는 작년에 상해 시장에 상장된 중국계 미국 기업입니다. 최초로 선물 트레이딩을 얻은 중국계 기업이고요. 저희가 이쪽하고의 시스템 작업만 이제 완비되면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면 저희는 1차 국내에서 회원을 모으고 AI론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안정된 시점으로 회원도 잘 증가하고 있고 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 모르고 힘든 부분은 동남아시아 부분인데 동남아시아는 전문적인 기업 템부스의 머니월드와 함께 계약을 하고 지금 영어 버전이 나와서 빠르면 이번 달부터 매출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P2P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론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악셀러란이라든지 말레이시아의 퀵캐시 그리고 필리핀의 방코 같은 회사들하고 최초 저희가 제휴를 하면서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콕까지 해서 회원 1억 명을 달성한다는 건 이 1억 명 달성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갖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데이터의 의미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레귤레이션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신용정보에서 소셜 데이터를 신용정보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법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거를 팔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회사를 만든다 안 만든다가 오래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금융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혹시라도 유출이 되거나 그리고 이 정보의 보관이 제대로 안 되는 보안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금융사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해보면 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사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왜 소셜 정보에서 나를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좀 있고 또 한국 금융 특유의 보수적인 것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해보고 저희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원합니다. 저희도 많은 회사들 하나은행부터 신한은행 테스트도 해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쩐지 좀 꺼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까지 한 100억 정도 대출을 하고 적어도 한 30만 이상은 충분히 회원들과의 테스트를 거치고 자체적으로 돌리면 국내 서비스도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 저희는 국내 서비스가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동남아를 본질적인 서비스의 타겟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시간이 다 가지고요. 마무리. 내용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SNS를 이용한 대안평가 모델에서 사용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이게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설명을 하려면 끝없이 길어서 근데 TCM이라고 저희가 특허를 낸 부분인데요. 트러스트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트러스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고진석이라는 이름으로 일관되게 정보를 사용하면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근데 고진석이라고 했다, 고돌이라고 했다고, 곧장이라고 했다 그러면 아, 너는 좀 정보의 개방성이 낮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속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저희는 연도를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개설 연도가 10년 정도에서 꾸준히 자기를 잘 친구들과 연결을 했다면 이 사람이 속이려고 들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라이크.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의 말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을 가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그 자기가 얼마나 정보와 그 블로그 같은 걸 관리를 잘했느냐. 막 블로그가 뭐 프로너 사이트 같은 데 있다면 저희는 점수를 낮게 고요. 사진을 분석을 하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신 사진이 있으면 돈을 잘 갚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도 나온 이론인데요. 다만 사진을 또 안 보이는 분들도 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 찾던 하나님을 찾으면은 카카오톡 뭐 제목에서 돈을 안 갚을 확률이 큰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여러 가지 그 이론과 여러 가지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과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인공지능화해서 패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꼭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도 합쳐가지고 분석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